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에 마쳤고요. 전일 우리장도 별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일 우리장을 견조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은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이 어렵겠다라는 해석, 논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초강세를 띄었기 때문이죠.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삼성전자였으며 기관 역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조금 전 1분기 잠정 실적을 개장하기 전에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제TV 정창신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눈높이를 많이 높여진 그런 상태에서도 더 서프라이즈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올 1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액은 47조 원, 영업이익은 5조 9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2.6%로 나타났습니다. 자,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어제 25개 증권사들이 전망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평균은 5조 4,275억 원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2.44%, 영업이익은 30.5% 각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데요. 매출액은 10.8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1.53%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하락한 지난해 3분기 이후 삼성전자의 실적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7%, 60% 각각 하락한 47조 4,500억 원, 4조 6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52조 7,3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2,9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11%와 23% 각각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이 한 자리로 떨어졌던 영업이익률도 다시 두 자릿수를 회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 회복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이 견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품 사업은 서버, 모바일 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졌고 비메모리 부분인 시스템 LSI의 14나노 제품 양산 본격화로 거래선의 신제품 공급 효과 등이 더해졌습니다. 특히 IT 모바일 부문은 갤럭시 노트4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에 따라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또 유통 재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축소돼 실적 개선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정창신이었습니다. 네, 위기설이 돌았었던 지난 3분기가 결국은 바닥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눈높이가 높아져서 5조 2, 3천억대를 넘어서 5조 5천억대까지만 나왔으면 좋았을 법했었던 삼성전자지만 5조 9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수익성이 좋아졌으니까 시장은 별 얘기가 없을 듯한데요. 확실히 우리 정 기자가 전해줬듯이 휴대폰 부분이 살아났다면 오늘 휴대폰 부품주도 아마 크게 움직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갤럭시 S6 모멘텀이 있으니까 더욱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설경제TV 정창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 기자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장 개장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관련된 팁부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세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어제 사실 많이 올라서 오늘 적당히 실적이 나오면 팔아야 되겠다.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생각하셨을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국내 수출주마저도 좀 소폭의 이제 한번 좀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시장에서 가장 큰 종목인 삼성전자가 네.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이제 수출 기업들도 상당히 좀 호재거리가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IT 대장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기다가 IT 부분의 어떤 분위기를 확실히 띄워놓은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현진 멘토님은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삼성전자 실적, 후실적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보여주긴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지금 접근하시기 어렵고, 오히려 이제 주변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IM 부분의 실적이 둘 다 좀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 이번 후실적에는 갤럭시 노트 4가 잘 팔렸기 때문에 영향도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노트 4 관련주들, 예를 들면 파트론이나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도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 가운데 파트론과 일진 디스플레이 쪽 좋게 보자. 실질적인 투자는 부품주 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4월 7일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개장 전에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된 탓에 삼성전자도 갭상승하고 우리 코스피는 2060선 부근에서 박스권을 뚫으면서 멋지게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이 4월을 처음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의 호실적 관련해서 우리 증시 개장 상황 출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분위기 좋네요. 네, 그렇죠.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분위기 좋습니다. 네. 현재 선물 지수액 0.4%가량으로 259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늘 좀 시장 분위기는 좀 양호할 것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그 양호한 흐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60선 부근에서 큰 좀 매물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60선 부근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 0.5%가량 오른 2057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좀 호실적은 좀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양호한 분위기를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종가상으로 2050선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하나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8%가량 오른 667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번도 좀 5일선 이탈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일단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환율 시장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1080원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한 1080원대가 좀 강하게 지지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1080원대에서 1090원대 사이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환율 얘기는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57선 그리고 코스닥은 667선 모두 연고점을 다시금 경신하면서 멋지게 출발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자, 이번엔 수급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어제 사실 지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초강세를 띠지 않았다면 수급만은 놓고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약간 네네. 불안한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시장부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해주는 시장 모습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 중간에 이 부분이 돌아설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고 금융투자 부분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나마 좋게 출발하고 있는 부분이 투신의 수급입니다. 그동안 연일 시장을 팔았었던 투신이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05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가서는 이제 투신의 매도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네. 현재 지수 포인트가 2057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0포인트를 뚫었다고 해서 투신의 매물이 바로 꺾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50포인트를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수반될 수도 있고 끝끝내 이제 종가 부근에 오늘 상승폭을 지켜낸다면 그때 가서는 투신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하면서 2100포인트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포인트
포인트는 투신이 매수세로 좀 마무리를 해주는지, 그리고 지수가 2055포인트 위에서 안착을 시켜주는지 여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아쉬운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 오늘 0.68% 정도 상승 출발합니다. 역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었던 호실적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 3, 4%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50만 원까지 강하게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유가 반등 소식에 1.75% 강세,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9% 정도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10만 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를 보도록 하고요. 역시 유가 급등세 조선주도 오랜만에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의외로 이제 IT 대형주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감 실현 차원에서 보시는 게 맞겠고, 앞으로 종목들은 삼성전자 호실적 관련해서 부품주들로 조금 시각을 돌려봐야 되는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IT 부품주의 흐름도 체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바로 우리가 업종별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진경 연구원님이 업종, 특히 IT 부품 쪽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네, 현재 일단 삼성전자가 워낙에 좀 호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네. IT 부품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단 IT 부품 관련 업종이 1%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상보의 경우는 좀 상한가까지 좀 바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IT 부품주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파루라든지 세로닉스, 성우전자 등 관련 IT 부품주들이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업종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좀 강박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박권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건설업종도 어제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종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로 업종별 흐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제조업종도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인터넷 업종들이 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경우는 지금 소폭 강박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주들이 오늘 장에서 좀 반등세가 나올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업종도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흐름 한번 알아봤습니다. 벌써 파트론 같은 종목들, 휴대폰 부품주 실적 기대감의 강세라는 꼬리표를 달면서 얘기가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IT 부품주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면 잠시 후에 돌발 종목 코너에서 반드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 상승 때문에 수출주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외환시장 출발 상황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환율이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 달 전 대비 거의 50원 가까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1차 지지선까지 어제 종가 기준 내려왔잖아요. 오늘은 반등하면서 출발했다고요?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이 상승한 108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1089원 40전까지 반등했습니다. 시가 현재는 1089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유발한 것은 미 국채 수익률의 반등이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3월 마르케트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 2014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3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에 그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점이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3월 ISM 서비스업 지수 내의 세부 항목인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점인데요. 과거 사례에서 볼 때 서비스업 고용지수와 월간 고용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았던 빈도수가 많았고요. 이 때문에 지난주에 발표된 미 3월 비농업 부문 고용 부진이 겨울의 추운 날씨에 따른 일시적인 부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비농업 부문 고용 규모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이나 비록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에 주목하면서 달러화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그 흐름이 달러 원의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N이 어제 아시아장에서 기록한 118엔대 후반에서부터 뉴욕장을 거쳐 119엔 중반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로 달러의 경우는 1.10달러대의 진입에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1.09달러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화와 원화와의 동조화 수준이 엔화와 원화 사이 그것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볼 때 달러 원 역시 어제 장중에 기록한 장중 저점인 1082원 50전이 단기 저점으로 인식되면서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달러 원액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지선은 1084원이었는데요. 어제 일시적으로 1082원 50전까지 하락한 후에 1084원 80전에 장을 마감하면서 1084원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단기적으로 1084원에서 1095원 사이에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원이 1095원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에 달러원은 상승 추세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경에 발표되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고요. 만약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호주 달러와 원화 모두에게 약세 재료로 작용하면서 달러 원이 추가로 반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85원에서 1091원 사이 거래 범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 달러가 1.10에서 막힌 상황에서 유로와 연관성이 높아진 우리 원달러 흐름도 최근 이렇게 결정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어제가 단기 저점이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1080원대 중반, 1090원대 중반 당분간은 횡보장이 될 거다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호주의 금리 결정 여부도 체크포인트네요. 정경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잠정 실적을 내놓은 그런 아침. 2060선 부근까지 올라서 멋지게 출발했지만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소 내에서는 개인의 매수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돌발 종목으로는요. 오히려 시장에 놓칠 수 없는 변수. 유가가 간밤에 급등을 했거든요. 유가 급등에 움직이고 있는 정유화학, 조선 섹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식회사 한화, 지주회사가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한화건설 모멘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화조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간밤에 좀 유가가 좀 갑자기 상승하는 좀 모습 보이면서 네.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사실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워낙에 좀 변동폭이 심한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 뭐 이란의 이제 핵 협상이라는 좀 관련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정화조도 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관련주들이 작년에 워낙 부진한 성적을 좀 내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점차적인 개선이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련주도 사실 이제 중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화조도 그 자체가 이제 작년보다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이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상반기는 좀 지나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유가에 대해서 워낙에 사실 좀 변동성이 좀 심한 만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경우가 조금 아무래도 좀 회사가 다시 한번 그 가치가 좀 재평가가 되면서 오늘 좀 강세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어떤 좀 인프라 공사가 좀 해외 쪽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작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좀 건설주 자체가 좀 호황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충분히 하나에 대해서도 어떤 조금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건설 경기 자체는 지금 당장보다는 일단은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실 상황인 만큼 일단은 아직까지 한화건설이 어떤 좀 해외 쪽으로 어떻게 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부터 꼭 확인을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화의 경우가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봉상에서는 꾸준하게 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단은 워낙에 좀 단기간적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11선을 좀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을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실 구간이 아니라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36,000원 선을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는 한화건설의 20억 달러 중동 수주 모멘텀에 오늘 또 한 번 신고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계속 홀딩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조선주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적 개선 모멘텀 얘기하면서 뭐 정유, 화학 이쪽 섹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선을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같이 조선 얘기가 좀 나오는데 조선주는 어닝 시즌과 연관지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좋게 보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작년보다는 좋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에 좀 수주도 부진했고 또한 실적이 너무나 부진한 성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네. 올해의 경우는 그래도 작년보다 실적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수주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선주의 먹거리는 사실 이제 수주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일단 올해도 마찬가지로 해외 수주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굳이 이제 공략을 하시겠다 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한 6개월 이상 정도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좀 상반기 동안 해외 수주 모멘텀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래도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만 공략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뭐 사고 싶은 조금 많이 올랐고 조선이 막 올라오니까 조선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역시 같은 질문을 지금 현대미포도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4%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오현진 멘토님한테도 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오늘 유가 급등의 항공주는 오히려 울상입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 또 급하게 조금 물량이 빠지고 있는 운송, 뭐 항공주 이쪽 해운주까지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파트론 언급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오늘 8% 넘게 급등하고 있어서 파트론 지금 사도 괜찮을지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좋아져요? 작년보다는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어쨌든 상대적인 관점이거든요. 네. 지금 관점에서 제가 조선주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선주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올라오더라도 다른 업종이나 다른 섹터군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저조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예. 조선주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기본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조선업이 회복되려면 전방산업인 해운업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물론 그렇죠. 최근에 해운주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해운업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BDI 지수를 보시면 여전히 500 후반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난 지수대에서 아직까지는 주체적으로 해운업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선의 발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동안 이제 조선주가 뭐 기대감이라고 했었던 부분들 FPSO라든지 이제 고가 선박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네. 실제 국내 조선업체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운업이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적 개선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 해서 유가 반등이라든지 저가 메리트에 의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뭐 한두 번 정도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네. 올라오더라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갖고 싶고요. 계신 분들은 소위 얘기한 본전이 오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오시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IT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대형 경기민감주로 좀 갈아타시는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바로 얘기 판단을 하고 나왔으니까 있습니다. 파트론 봐주세요.
급등하네요. 네, 파트론을 제가 장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7%대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 파트론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케이스 부분에서 상당히 유명한 업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파트론에 주목하는 포인트는 고가 프리미엄 폰보다는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갤럭시 A5와 A7 시리즈 이 중저가 모멘텀이 그러니까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상당히 좀 양호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스마트폰 불모지 스마트폰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중국과 더불어 인도 시장인데 인도에서 지금 삼성이 저가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이 안 되거나 그 정도밖에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렇게 범용화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게 되면 중저가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고가 스마트폰 부품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 파트론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스마트폰 얘기가 나오면은 카메라 모듈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중저가든 고가든 계속해서 고화소 추세로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듈 상승에 따른 수혜도 얻을 수 있는 게 파트론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파트론과 함께 아까 모베이스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파트론이 강하게 튀는 이유는 그동안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격적인 부담이 좀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파트론은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 조정 보여요. 시에는 이제 담아갈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좀 영역이 아닐까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베이스는요? 그래서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 한번 담으셔도 나쁘진 그래요? 않다고 보고 네. 있어요. 지금 상승 추세가 기본적으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이제 약간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찾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 삼성전자 실적 호전에서 관련되는 주들이 이번 주 내에서는 한두 번이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담스러운 파트론보다는 굳이 찾는다면 차라리 모베이스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항공주, 해운주 한번 볼까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 지금 대한항공 3%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항공주도 조금 조심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호재가 많고 악재가 없을 때는 작은 악재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는 게 또 주식의 생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항공주를 보시면 그동안 호재가 너무 많았어요. 악재가 없었죠. 그렇죠. 진짜. 예. 여행이 너무 많아진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맞아요. 여행객이 많아진다. 자유여행이 많아진다. 그동안 이제 호재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보다도 저가 항공사는 지금 고가 밸류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AK홀딩스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후에 상승 구간에서 이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수급이 큰 흐름에서는 고가주에서 저가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는 이제 유가에 대한 비율을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하기도 어렵지만 크게 하락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유가에 의해서 항공주가 지금 상황에서 크게 더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크게 올라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지금 굳이 항공주를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에 이어서 항공주도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크게 걸고 있지 않다. 오현진 멘토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셀트리온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기대감 때문인데 지금 9%, 10% 거의 7만 원대 안착은 물론 8만 원을 바로 노려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셀트리온 봐야 되겠고요. 상보 저희가 앞서서 예병구 멘토님이 이거 신문 브리핑 해주시면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 일부에 아시죠? 그래핀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의 그래핀 관련 로드맵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과 상보 살펴주시죠.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가 오늘장도 좀 급등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셀트리온의 경우가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사업으로 인해서 좀 꾸준하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소폭 좀 횡보에 들어가는 듯 하더니 오늘장에 들어서 좀 9%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사를 본다면 충분히 성장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일단 셀트리온 자체가 어느
정도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 강세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에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가 일단 뭐 사실 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램시마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램시마가 미국의 FDA 좀 승인을 정말로 좀 받는다면은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꾸준하게 좀 확정이 되지 않는 만큼 일단으로서는 조금 더 이제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투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가 지금 현재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좀 단기간에 강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차익실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짧게 한 8만 원 정도 부근에서 비중을 좀 대폭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자체가 워낙에 좀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정부에서도 워낙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상보입니다. 상보의 경우가 오늘 거의 좀 아침 장 초반부터 좀 상한가로 지켜가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그래핀 사업을 좀 활성화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 어떤 로드맵을 좀 작성했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상보에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일단은 이거는 한 단기간에 좀 테마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래핀 자체가 어떤 신소재 사업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2025년까지 어떤 로드맵을 좀 작성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수혜를 입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상보의 경우가 좀 장 초반부터 좀 갭상승을 하면서 좀 상한가를 지켜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갑작스럽게 또다시 이제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핀 관련주 모두도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일단 단기적인 테마주적인 좀 성격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이 급등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뭐 10% 넘게 급등하고 지금 경남제약의 경우에도 8%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까지 조금 소외됐었던 철강 섹터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한편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섹터가 크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 경남제약 앞서서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까지도 급등하는데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겠고요. 아까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저희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파라다이스가 바짝 급등했다가 매물이 또 급하게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하는데 파라다이스 또다시 어디까지 밀릴 건지 파라다이스 경남제약 오현진 멘토님이 살펴주시죠. 네, 먼저 파라다이스부터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낙폭이 과대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지노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의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밀려봤자 이제 밀릴 폭이 10% 이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적으로 매수할 만큼 매력적이지도 않지만 굳이 매수하신 분이 매도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을 하냐에 달렸다 매출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포함해서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비 한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앞으로 보자면 성장성은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 증가야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 만큼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전반적으로는 국내 외국계 카지노 업체인 GKL이나 파라다이스에는 호재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카지노주가 밀리는 것은 꼭 카지노가 엄청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된 개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중국 관련주라든지 유가 수혜주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섹터분들의 수급이 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카지노주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멀어졌다. 하지만 밸류적으로
보자면 PER이 지금 15배에서 20배 수준까지 GK나 파라다이스 모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네. 긴 시각으로 본다면 현 수준에서는 우상향을 점진적으로는 할 수 있는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추가 판단을 하고 매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비중 늘리기.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 사실 GKL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네. 길게 보실 분들만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카지노주가 시장 자체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너무 그 기회비용을 손실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죠. 단기로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수익이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수익이 바짝 났다가 다시 제로로 되신 분들은 네네. 어떡하죠? 뭐 본인에게 장기로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본인의 선택에 달렸나요? 네, 그래서 아주 길게 보자면 네. 올라갈 것 같은데 굳이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인데 네. 굳이 지금 카지노주를 매수하시기보다는 경기민 그래요. 감주를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특별히 저희가 집중해서 얘기했던 것은 일부에서 이두 코멘터님이 또 짧게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보고 매매하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재차 여러 번 질문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경남제약은요? 네, 경남제약 같은 경우 지금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레모나 판매가 중국에서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탤런트 김수현 씨가 레모나 광고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레모나 매출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경남제약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급등할 모멘텀이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역시 수급의 흐름이 지금 제약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주들이 업종 내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의 강세를 전반적으로 3%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 시장에서 도저히 이제 저평가된 제약주가 무엇이냐를 찾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또 경남 제약까지도 미친 것이고 레몬의 이슈와 엮어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약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경남제약처럼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겠고요. 저평가된 제약주가 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가주들은 급등 급락을 하니까 제가 흐름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조금 긴 시각으로 본다면 동아ST 한 종목 정도는 좀 길게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다른 전문가님 이광무 멘토님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동아ST보다는 또 JW 중해신학이 낫다는 얘기도 하셔가지고 사실 헷갈립니다, 저는 이제 그 JW 중해신학이라든지 이제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작은 제약주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대응을 말씀을 드리기 네네. 때문에 그 분들은 이제 중소형주를 잘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저는 제가 아는 영역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대형 제약주 중에서는 동아ST가 괜찮아 보인다라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광무 멘토님한테 동아ST 여쭤봤을 때도 그때 막 한창 급등해서 13만 원 찍고 있을 때라 아마 신규 진입은 좀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정을 좀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오늘 삼성전자 기점으로 해서 한층 높아진 시점에 1분기 적자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부진합니다. KG 모빌리언즈는 신고가네요. 네, 그렇죠. 위메이드의 경우가 사실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좀 주가가 민감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반등 좀 하는 것 같으니 어려워지네요. 네. 근데 일단은 게임주 중에서 사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단 위메이드의 경우는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이런 기대감이 사실은 좀 실제로는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의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들이 있고 사실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세를 보였던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주 안에서도 아직 오르지 못한 아직까지 납폭 과대된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위메이드의 경우가 사실은 그동안에 위메이드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지만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실 어떤 기대감이 못 미치다 보니까는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아무래도 올해 이번에는 좀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해서 민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약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소폭 더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한다면은 일단은 한 36,3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저점 부근인데 일단은 만약에 36,300원마저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손절을 하고 나오시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가 일단은 그 모바일 결제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온라인 쇼핑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모바일 쇼핑 쪽으로 활성화가 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바일 결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도만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롯데케미칼이 뭐 화학주 가운데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만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어서 롯데케미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전망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주가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고 유가가 바닥을 잡는 흐름이고 그렇죠. 화학주가 이제 유가 하락에 악재를 받았었던 부분이 화학 제품의 가격 하락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도 많이 덜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G 화학도 그렇고 다소간의 조정 후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롯데케미칼 부담스럽지만 목표가를 좀 잡아주신다면? 네, 롯데케미칼 잠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타고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고점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가격대가 딱 24만 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4만 원까지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뭐 40만 원대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 추세가 좋은 롯데케미칼 24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보면 좋겠다.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두 분 보내기는 너무 아쉽죠. 전략 확인해 볼 텐데 현재 코스피는 2053선,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권에서 조용합니다. 코스닥은 660선 중반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러면 종가상 2050에 안착을 시킨다. 그럼 정말 2100까지 가는 건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050선을 좀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상 2050선을 좀 안착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도 전저점 부근에 한 2090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제 아쉽게도 2050선을 좀 돌파는 하는 듯 싶었지만은 종가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의 경우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을 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쨌든 간 일단은 대장주인 이제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단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경우는 바로 2050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2050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꼭 2050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고 가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일단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고 오늘 기존에 소외됐던 다른 섹터들이 이제 빈 곳을 착 이렇게 채워주면서 온기가 쫙 퍼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더 갈 에너지가 있겠다 싶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50점에서 80점 올리긴 쉽지만 80점에서 이제 이 90점, 100점 갈 때 어떤 종목들이 가줄까 이게 네네.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2050포인트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단기적인 안착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안착되는 모습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호전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역시 저는 경기 민감 대형주를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온 게 실적이 좋아서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모습이고 22회 QE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단 말이죠. 미국도 돈줄 재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들이 결국은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국내 주식으로 쏠린다면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경기 민감 대형주가 추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업종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기계라든지 화학, 정유 같은 업종들은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좀 편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기계 섹터 좋게 보셨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네요. 경기 민감 대형주를 잘 봐야 된다라는 팁과 함께 2050선 안착이 오늘 종가상으로도 이번 주 내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키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트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은 약한데요. 2050선은 넘겨주는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후 삼성전자는 전일 급등했을 뿐 오늘은 조용한 흐름인데요. 주요 증권사별 투자 전략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 개별 상승주 일부 차익 실현하자. 늘 수익이 났으면 약간씩 현금화하면서 그렇게 가자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오늘도 역시 같은 의견을 보여주셨네요. 이번엔 정영훈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가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 같으니 대형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하자. 조금 전에 오현진 멘토님과 일맥상통한 얘기를 어제부터 해주셨었죠.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의견 보겠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 지금 환율이 급락하는 데 따라 원화 강세 수혜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 최근에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건설주도 강조를 해주셨던 김현겸 주식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마지막으로 보면요. 시장이 연고점을 양시장 모두 경신하고 있지만 침착한 대응이 좀 필요한 때다. 현금 반, 주식 반. 포트에서 이 비율은 깨지 말자 해주셨네요. 오늘은 이 가운데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 연결해 자세한 전략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형주를 이제부터 봐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 강세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다소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좀 봐야 될 시점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월에서 9월 정도에 예정돼 있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좀 전망이 나오면서 이 금리 인상이 좀 연장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지금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오전에 삼성전자의 좀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5조 9천억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5조 5천억을 훌쩍 뛰어넘는 5조 9천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좀 실적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좀 시장에 좀 눈높이를 좀 웃도는 그런 좀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장사들의 실적 신뢰도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장이 대형주,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대형주들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좀 충족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4%대의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소형주가 좀 주가가 좀 그동안에 좀 과열 구간에 좀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장기간 소외됐었던 현대차, 자동차 관련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철강, 포스코를 필두로 한 철강주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좀 저평가 국면에 좀 놓여져 있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은행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저PER, 저PBR 이러한 좀 저평가 매력을 좀 주목할 그러한 좀 시점이 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역발상으로 이제는 중소형주 쪽에서 바이오 섹터라든지 건자재 최근에 가파르게 급등한 이러한 좀 중소형주들 차익 실현하고 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열로 보여지는 중소형주 말고 이제 슬슬 대형주로 매기가 이동할 가능성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이제부터라도 해두자 하셨는데 그 예로 자동차를 살짝 거론하셨거든요. 물론 오늘 환율이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로 인해서 자동차주가 또 반등에 재차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사실 실적이 좋아지는 건 2분기부터라고 하는데 자동차주도 추가 상승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상 적자를 기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 PER 약 한 6배, PBR 한 0.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좀 저평가 매력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여기서 추가로 더 가면 차도 분명히 갈 거다. 무엇
무엇보다 밸류에이션이 싸고 1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는 거지 아주 저조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동차도 기술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상 반등할 레벨이 됐다라는 얘기 감사히 들었습니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생 쪽 선물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맥점 짚어주시는 분이죠.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60선 터치가 쉽진 않지만 일단 부근까지 어제도 오늘 오전장에도 잠깐 올라는 갔었습니다. 지금 음봉 전환이 되고는 있는데 수급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현물 21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65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62억 순 매도 중인데 선물 물량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620계약 순 매수 중, 외국인 1325계약 순 매도 중, 기관 650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옵션 개인 콜옵션 13,638계약 순 매수, 풋옵션 8,725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587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16,577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14,000계약 콜옵션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26,163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모든 수급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하방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기관은 제한적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매수 쪽 관심만 기대감만 지금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60, 상승 2차 저항선이 262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이 258, 2차 지지선이 25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려웠던 종합주가지수 2050 가격대를 상승 갭으로 돌파하며 신겨운 구간을 벗어났으나 장중에는 상승된 물량 소화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을 예상하며 258 가격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분간은 종합주가지수 2100 돌파까지 상승 갭으로 출발할 경우 정리 물량 소화의 시간을 가질 듯하며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이후에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기관은 제한적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하방 쪽으로 배팅하고 있는데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박스권 장세나 변동성 장세가 만기일까지 주로 이룰 듯하니 어느 한쪽에 대한 추세 거래보다는 주요 지지 저항 가격에서 진입 및 청산을 해서 짧은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기존의 국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가 외국인이었던 만큼 외국인의 방향성이 상승으로 돌지 않는 한 강한 상승은 힘들 듯하며 외국인의 방향성이 상승 상방으로 저한다면 그때부터 강한 상승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옵션 만기까지도 지금의 분위기라면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258포인트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구축됐다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맥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정 실적 공개 전에 이미 급등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개장 전에 내고도 조용한 모습입니다. 이 온기가 코스닥의 IT 부품주로 전해지기보다는 오늘 코스닥의 추가 상승이 660선 중반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제약주,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제약주의 온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오히려 거래소에서는 지금까지 소외됐던 철강 섹터가 반등하는 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요. 시장에 따끈하게 살만한 종목 5가지를 공개하는데 오늘 방금 나와주셨던 오현진 멘토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유가가 급등해서 WTI가 50불을 회복한 가운데 살만한 정유화학 섹터 저희가 면밀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다시 뵐게요.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